관상학에서는 주름이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나 피로의 표시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름은 사람의 삶과 운명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이마의 깊은 주름, 입가의 팔자 주름까지 이 모든 주름이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열쇠라면 믿어지시나요?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의 위치와 모양은 그 사람의 재물운을 암시하며 어떻게 불을 쌓고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주름들이 단순히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재물운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얼굴 속 주름들이 어떻게 재물운을 좌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름 하나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자연히 생기는 주름은 그 부위를 많이 썼다는 증거이지요. 주름은 아무리 피부 관리를 잘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주름이 안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주름이 생길 나이가 아닌데, 특히 어린 나이인데도 생기는 주름은 좋지 않은 징조이며,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주름들은 안 좋은 의미가 부각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상학에서 주름은 기회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중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과 재물복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팔자주름은 그 사람의 번영할 수 있는지, 재물복이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주름인데요. 일반적으로 팔자주름은 우리 얼굴의 양쪽 볼에 위치한 주름을 말합니다. 이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만 살아오면서 표현되는 것이지요. 주름 중에서 가치가 있는 주름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특정 표정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팔자주름이 그렇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생기는 주름을 재물복이 좋은 주름으로 봅니다. 그런데 모든 팔자주름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입가에 깊게 패인 팔자주름은 보통 부정적인 재물운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재물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쪽에 주름이 강하게 패여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입가 주름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좋고 다양한 인연을 통해 재물을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자주름이 무표정일 때 조금이라도 있다고 무조건 시술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손을 대었다가 웃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 팔자주름이 드러나고 무표정일 때는 윤곽 정도로만 나타나는 것이 내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말년복이 좋은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대운이 들어오게 된다면 반드시 큰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시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에 도드라지는 것이 가장 좋은 주름이니 의도적으로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겠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때에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웃는 표정을 많이 지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얼굴의 모든 곳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은 인생을 살피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눈의 모양은 빠른 속도로 운명을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눈은 하늘을 뜻하는 얼굴 중에서도 태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눈 주위에 생기는 주름도 재물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미간의 주름은 인생을 걸어온 길과 같습니다. 50대 넘어서면 눈썹과 눈썹 가운데에 미간 주름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간주름은 인상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며 인상이 점점 더 좋지 않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미간을 자주 찡그려서 그런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미간주름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름이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인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름이 있다면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벽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귀인을 만날 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번영하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의 주름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중요한 편인데요. 거울을 살펴보시면 양 눈썹 사이에 세로로 된 주름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주름이 있다면 융통성이 조금 떨어지고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심이 있는 편이며 본인이 목표한 일은 우직하게 해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쌓는 영역에서는 재물복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눈썹 사이에 모든 주름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눈썹 사이에 가로 주름은 재물복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주름은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름입니다. 그러니 가로 주름은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주름이든 간에 이곳에 주름이 지나치게 많아도 운명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꺼풀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냥 방치했다가 눈꺼풀을 움직일 때 불편해지면 나쁜 운명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름은 물론 흉터 역시 좋지 않은데요. 흉터는 눈 위쪽에 가까울수록 운명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선천적인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원래 멀쩡했는데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빨리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눈 옆 눈가의 주름은 정말 좋고 귀하게 여겨지는 주름 중 하나입니다. 눈가의 주름은 풍요를 상징하는 주름인데요. 눈 옆의 주름이 언제 생기시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습니다. 환하게 웃어서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질 때 우리의 눈 옆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그러니 눈가에 주름이 접힌다고 해서 이것이 늙어 보인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일부러 시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름은 웃을 때 빛을 발하며 타인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주름이 50대를 넘어서 차차 생긴다면 그리고 요즘 들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말년에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신 분들을 보면 이 주름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주 웃고 산다는 것이고 그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물론 흉터처럼 너무 눈에 띄고 깊게 패여 있다면 좋지 않은 것이지만 자연스레 생겨난 것이라면 정말 좋고 매력 있는 주름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시술을 하면서 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 말년에 돈복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인중은 주름은 아니지만 주름처럼 생긴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깊다면 깊을수록 재물운이 좋습니다. 말년에 들어서면 더욱 부유하게 살고 남들이 모를 금고가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여러 기록에 따르면 이 부위는 노년의 재물 창고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넓고 깊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큰 부를 얻게 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인중 부위는 깊으면서도 그 부위가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운이 더 빛나게 되는데요.
만약 이곳에 상처가 있거나 점이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의 난점을 모두 뺄 필요는 없지만 이 부위에 점이 있다면 재물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재물 창고에 안 좋은 기운을 주어 고난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을 피하고 내 재물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곳의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관상학자들 역시 입 주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입 주변이 깔끔하고 멋있게 생긴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위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금전운을 원하신다면 항상 자주 웃도록 하시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화날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할 때에는 한 번씩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언행을 보인다면 입 주변이 아름답게 바뀌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복을 언급할 때에는 코 주변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는 재물운을 상징하는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 위에 주름이 가로로 생겨 있다면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앞길에 방해물이 나타나거나 일이 중단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앞날이 순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름의 크기가 크고 깊게 패여 있을수록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요. 우연한 사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혼자 낙오되거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로로 난 주름은 아주 크지만 않다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에 있는 점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얼굴에 있는 점은 대체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코에 있는 점은 매력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들, 아름다운 미녀 배우들 역시 코에 매력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력점은 무조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코에 점이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물운에는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돈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주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사실 목주름은 일복이 많아 돈복이 쏟아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목주름이 너무 깊으면 이것은 돈복을 떠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에 깊게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항상 목이 굽혀져 있고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굽어져 있는 목인 거북목은 사람의 목 근육과 등 근육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돈을 떠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목에 주름이 깊고 많다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나 건강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얼굴에 주름이 지나치게 많아도 재물복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많은 주름이 있다는 것은 양의 기운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얼굴이라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친 주름은 괜스레 그 사람을 늙어 보이게 만들기도 하지만 박한 느낌도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시술을 계속하면 자칭 더 나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는 좋은 주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주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운명이 변할 징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름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나 재벌을 보면 관상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부자가 될 얼굴로 여깁니다. 유명 관상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자들의 관상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관상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먼저 또렷하고 작은 눈동자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관상 공통점으로는 눈동자가 작고 또렷한 관상을 가졌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부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검은 자와 흰 자의 경계가 명확하고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이 눈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운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사로잡는 강한 힘을 가진 눈입니다. 특히 또렷하고 작은 눈동자를 가진 관상은 탁월한 의지력과 인내심으로 점차 많은 돈을 모으는 전형적인 사업가의 눈으로 봅니다. 눈은 눈동자가 선명하고 눈빛이 눈물이 맺힌 듯 살짝 촉촉하며 양쪽 눈의 크기가 동일한 크기일수록 좋습니다. 또 눈의 길이가 짧기보다는 긴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의 길이가 3cm 이상은 되어야 재물복이 있는 눈으로 여겨지지요. 그리고 눈과 눈썹의 거리가 멀고 눈두덩이가 두꺼울수록 좋은데요.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눈빛입니다. 그 이유는 눈은 인위적인 시술을 통해 모양을 어느 정도 바꾼다고 하더라도 눈빛은 사람 고유의 것이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귀처럼 귓볼이 도톰한 것 역시 재물운이 가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실제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부처님 귀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 좋은 귀는 두껍고 단단하며 높이 솟고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고 하지요. 귀가 눈썹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학문적으로 높은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뚜렷하고 큰 귀에 귓볼까지 두터운 경우라면 재물복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콧방울이 두툼한 코 역시 돈 걱정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사는 얼굴인데요. 둥글면서 넓고 윤기가 도는 일명 복코를 가졌다면 부자 관상입니다. 요즘은 코가 작은 것이 좋다며 일부러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상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는 재물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형태만으로도 재산의 운을 볼 수 있다고 하지요. 이상적인 부자 관상의 코는 양쪽 광대뼈가 코를 향해 있으며 콧대의 길이가 길고 넓은 콧방울이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선호하는 트렌디한 코처럼 코가 날카로우면 금전운이 따르지 않고 코끝을 눌렀을 때 단단하지 않고 물컹하게 눌리며 힘이 없다면 재물운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재벌들의 코의 모양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자 관상의 코 모양과 비슷한데요. 콧대가 길며 두껍고 코의 길이가 길고 코끝이 들리지 않아 정면으로 얼굴을 봤을 때 크게 콧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콧대가 너무 높고 날카로운 모양을 지니고 있으면 재복과 배우자 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코를 바꾸고 싶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끝을 올려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면 많은 돈을 벌어도 그만큼 더 쓰게 만들어 금전을 가득 얻지 못하는 모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관이 넓은 관상 역시 재물복이 좋은 관상인데요. 하관이 발달하게 되면 관상학적으로 노년운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때 하관은 넓고 둥그스름하며 두터울수록 좋습니다. 하관이 넓은 관상은 특히 부동산 관련 재물복과 연관 있는데요. 하관이 넓게 받쳐주게 되면 부동산 재물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자들이나 재벌 총수들의 얼굴을 보면 턱이 둥글고 넓으며 힘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말년까지 재물복을 얻는 분들을 보면 이곳이 잘 발달되어 있고 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살피는 것은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얼굴의 나쁜 변화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얼굴 피부를 살펴보자면 얼굴의 표면이 검으면 좋지 않습니다. 안색이 하늘처럼 맑은 것이 가장 좋고 얼굴은 하얀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밑바탕이 깔끔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어두운 기운이 있다면 평생 타인과 다투는 일이 많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게 되어 재물운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 손해를 자초하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말리더라도 자신은 듣지 않고 고집불통인 성격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얼굴은 맑고 깨끗해야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얼굴이 총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면 영광스러움이 없고 기운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주눅들어 살게 됩니다. 오늘 배운 주름과 재물운의 관계는 얼굴의 작은 변화에도 인생의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름이 단순히 나이의 표시를 넘어 우리의 재물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통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과 생각이 주름을 만들어가듯 주름이 나타내는 삶의 신호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